1장 프로그래밍 기초 체력 검사장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장에서는 이 포인터 이해와 활용편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기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이나 또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렇게 포인터라는 주제를 하나의 강의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왜 포인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할 거고요. 그러면 이어서 포인터를 공부를 시언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포인터 부분에 가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고, 많이 어렵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왜 어렵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 이유에 기반해서 4장의 체력장 응시를 먼저 테스트를 해서 한 9개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이 정도의 프로그래밍을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 강의를 2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를 기대를 해요. 왜? 그거는 3절 소개할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장의 1절 기본 요구 사항에서 포인터 공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학습에 필요한 기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연 강의를 들기 전에 시언어 기본서는 한 번 정도 학습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문법 얘기는 별도로 설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한 학생은 맥스 시언어 1편 또는 여러분이 한번 공부했던 책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거나, 또 사용했던 온라인 강의 다른 것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보고 연습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진행을 해보길 기대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1편의 내용을 뭐 100%다 먼저 다 잘 알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자료형, 조건 반복, 함수, 배열, 문자열과 구조체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익숙한 상태이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가 익숙한 상태라는 건 이 정도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면 책을 참고해서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서 쓸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장의 마지막 절에 체력장 응시 문제라고 제가 9문제를 제시해 놨는데, 이 정도를 해결할 실력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터는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제일 기초부터 해서 모든 대부분의 내용을 다룰 거기 때문에 기본서에서 한 번 정도 학습한 정도면은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또는 안 봤어도 되는데, 어쨌든 기본서를 공부하다 보면 후반부 내용들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열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모리 동적 할당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포인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본서 보면서 한 번은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일단 잘 사용을 못 하더라도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포인터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자료 구조 학습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내용까지 한번 여기서 다뤄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포인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 자료 구조 학습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 연결 리스트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이 연결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내는 정도까지 미리 연습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연결 리스트냐? 이 연결 리스트가 자료 구조 학습에 이런 거 없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 연결 리스트에서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포인트가 엄청 많이 나오면서 더 힘들어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연결 리스트의 구현을 한번 연습을 해보게 하는 거고, 연결 리스트라는 게 이 자체로 아주 괜찮은 좋은 자료 구조이기도 하지만 또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이나 큐 같은 선형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또 연결 리스트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런 다른 자료 구조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또 뒤에 비선형 자료 구조에 트리를 만들 때 또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노드들을 만들어내게 될 거거든요. 그때도 우리 노드를 계속 이어서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와 유사한 형태예요. 이와 같이 다른 자료 구조들의 근간이 또 되기 때문에 이걸 탄탄하게 해놓으면 자료 구조 학습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포인터 공부를 하는 좀 기본,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기본 사항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왜 사용을 하는지, 한번 포인트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C 언어 이 자체가 유닉스 운영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C 언어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제어하거나 또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고성능 소프트웨어 개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C 언어 자체의 태생이 이래요. 그러니까 C 언어에는 하드웨어적인 특성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가 가진 성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서 사용할 수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하드웨어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누구다? 바로 포인터라는 애가 이러한 특징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포인터라는 거에 집중해보는 이유고, 이게 어떻게 해서 하드웨어 특징을 잘 반영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추후에 컴퓨터 구조 과목들을 이해를 하고 그때 사용을 해보면 이 부분에 어떤 특징인지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의 현재 주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C, C++ 언어가 컴퓨터 시스템 밀접한 분야, 누구?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들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들, 이런 쪽뿐만 아니라 컴퓨터 공학의 많은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 언어들을 사용하여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들, 특히 C, C++ 같은 경우 특히 포인트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쪽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표현된 연구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공부 문서들을 이해하려면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분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추후 포인트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음을 가기 위한 아주 큰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고 공부를 해보자고요. 지금 당장 이게 이렇게 좋다라는 걸 느끼지 못할 거니까 우리가 포인트 공부를 하고 나서 사용을 해보며,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부딪혀 보면 그때서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적 메모리의 할당과 해제를 통한 흰 메모리의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거, 이 부분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메모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또 코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간결한 표현을 통한 실행 속도의 개선도 가능해진다는 거, 다음 데이터 전달 시에 구조화된 데이터를 포인터로 전달 가능하다는 거, 그럼으로써 또 속도의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 자료 구조 및 시스템 프로그래밍 공부를 위한 이런 기초 공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본서를 익히면서 포인터 부분에 들어가 보면 다들 포인트 너무 어렵다 라고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C 언어 공부를 하다 보면 포인트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 이유를 저는 이 포인트 자체의 어려움,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포인트가 기존 거와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게 1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1번은 다른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그 포인트 자체의 어려움 이 부분은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1번은 뭐냐?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실력의 부족. 공부하는 학생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실력이 부족해서 프로그래밍 실력. 어떤 실력? 아주 프로그램을 잘 짜야만 포인트를 공부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 우리가 기본 문법을 배우고 조건, 반복 등을 이용해서 코드로 C 언어로 표현해내는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내가 기본적인 코드를 짜는 것도 기본적인 내용으로도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포인트에 대한 내용까지 덧붙여서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포인트의 어려움 자체에 더 덧붙여져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 반복, 배열, 함수 이 정도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인트 공부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면 프로그래밍이 더 어려운 것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포인트 공부하기 전에 프로그래밍이 먼저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여기에서 프로그래밍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로그래밍 잘하는데 왜 공부해? 이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스스로 표현하는 특정한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그걸 보고서 코드로 표현해서 동작하게끔 하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면 포인트와 결합이 돼서 더 이 코드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연습이 되면 그 다음 이제 포인트 공부를 통한 코드의 효율성 향상과 다양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단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계 이게 먼저 좀 선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포인트 자체의 어려움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 1번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그 다음 할 때마다 그 어려움이 배가 돼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인터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절에서 이 기본 실력을 한번 점검해보고 C 언어의 기본 자료 내용들 앞에서 제시했던 이 학습 내용으로 제시된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기 바랄게요. 그래서 해결을 해보고 성적이 저조하다면은 한번 기본서의 복습 그리고 온라인 저지 사이트 등을 통한 연습을 조금 더 진행을 한 후에 그리고서 다시 이 강의를 진행을 해주길 기대할게요. 그래서 연습된 문제에서 뒤에 제시된 문제에서 모두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서 이제 이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기초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문법적 사항을 소개하는 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활용하는 형태의 모양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부로 꼭 포인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과정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등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절 체력장 응시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장 응시 부분에서는 제가 문제를 5초 단위로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페이지가 열리면 스탑 해놓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다 풀면 또 5초 기다렸다가 다음 문제가 나오면 멈춰 놓고서 또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길 바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